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여수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서명했으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던 강원도의 지지 서명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지지하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등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순천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진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건강 바우처 지급과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는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22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수년째 어려움을 겪은 광양보건대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이사장으로 추대했고 타 대학과의 합병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학교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설립자의 상습적인 교비 횡령 문제가 불거졌던 광양보건대. 지난 2013년 교육부 감사에서 횡령금이 무려 403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학내 안팎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비리사학재단으로 낙인 찍혀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국 18개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신입생 모집 정원의 5분의 1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받게 되면 말 그대로 존폐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양보건대가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징계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비리사학재단과의 관계 단절, 타 대학과의 통합까지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 비리재단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재정 지원을 할 개인이나 지방정부의 손길을 찾는 한편 다른 대학과 합병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이 서남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소할 경우 대학 측은 최대 279억 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나 새로운 후원자가 재정 후원을 해준다면 정상화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대학 측의 판단입니다. 광양시나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절실합니다. 노력이 있다면 한 번쯤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시나 도와 이렇게 함께 더 나아가 교육부가 대학의 회생 의지를 받아들여 폐과된 간호학과를 부활시킨다면 신입생 모집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에 나선 광양보건대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생육기 재해가 없어 풍작을 이루고 있는 데다 가격도 평년 수준 이상이어서 농가마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다안면의 한 매실 재배 농원입니다. 초록빛깔의 청매실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광양 지역 내 1,400여 헥타르 면적에서 매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청매실이, 오는 7월 3일까지 남고 매실이 수확 유통됩니다. 올해 광양 매실은 생육기 자연재해가 없어 작황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매실에 그 다수확을 항시 꿈꾸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냉해도 안 받고 큰 바람 풍에도 안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풍년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중부 농협에서는 매실의 본격적인 출하와 유통의 시작을 알리는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광양 매실은 출하 초기 가격이 상품 기준 킬로그램당 3,700여 원 수준입니다. 가격도 예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한 15% 이상은 좀 가격이 낮지 않겠느냐,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통한 추가적인 농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홈쇼핑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농가들한테 소비자들이 또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신선 포장돼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판매량을 좀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 매실이 모처럼 풍작을 이루고 가격 또한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지역의 3,800여 재배 농가들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한파로 피해를 본 유자와 참다래 농가 등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초 발생한 한파로 유자 717헥타르, 참다래 25헥타르 등 모두 794헥타르가 피해를 봤다며 4개월간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를 벌여 2,300여 농가에 피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농가별로 50% 이상 피해를 본 곳은 생계지원비 1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억 원을 지급하고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덕양 교차로에서 율촌 교차로 구간이 차량 통행 전면 통제 대상이 됩니다. 국토관리사무소는 교량 보수 공사를 위해 상행선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하행선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덕양에서 율촌 교차로 구간은 구국도로 우회해야 합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최초 환자가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해 감염 확산을 키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 43명을 검사해보니 이 가운데서 1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초 환자의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초 환자가 지난 17일 증상 발현 이후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고열 증상이 아닌 근육통과 기침 증상만 나타나다 보니 코로나19를 의심하지 못한 겁니다. 현장 위험도 평가와 또 CCTV라든지 또 동선에 대해서 GPS 확인해서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축산물 유통 전 과정들을 전남에선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씨가 2달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흘 후부터 고열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급병원을 찾아간 A씨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최근 병원에 재입원해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고 A씨는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 공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우러진 행사로 치러집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치러지는지 김양훈 기자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 이양 전남에서 첫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전시관과 도심의 옛 건물에 15개 나라 270여 명의 작가들이 20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침체된 국내 화단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3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2회 행사가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올해는 현대 수묵의 생동감을 살린 다양한 연출과 함께 코로나19로 온 오프라인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개최 장소도 목포와 진도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수묵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목포하고 진도에 6개 전시관이 본전시로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전 4개,
그다음에 9개 시군해가지고 그 전라남도 전역에 우리 20개 향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관람 인원 제한, 시간 예약제 운영, 그리고 웹 미술관과 수묵 영상관 등 온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묵화를 세계 속에 빛나는 K컬처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2달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온실가스 저감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의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공공건물, 공장 건물 등에 한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을 융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시설이 설치되고 월 평균 4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내년 지원 자격은 여수시 여서문수 미평권역에 있는 모든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주민센터나 관할 통장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인공지능을 적용해 연속 주조 설비의 고장 예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선강 설비부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연속 주조 설비의 고장을 최대 72시간 전에 예지하고 설비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사전에 위험 발견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전체 설비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연주 고장 예지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다른 설비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라선 폐철도와 율촌산단 등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산림청 예산 3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들여 전라선 폐철도 율촌조화공원과 율촌산단, 신월동 하수종말 처리장 등 7헥타르 면적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큰 28종 44,4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100원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광양시는 100원 택시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과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용 카드와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1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00원 택시는 사업자가 매월 쿠폰을 모아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의 불편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마을 주민들이 선월 하이파크 사업과 관련해 광주 중흥건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정한 토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중흥건설이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7개 마을 토지 등 30만 평을 수용해 아파트 6천여 가구를 짓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토지 수용가를 평당 45만 원에 책정했다며 이는 평당 150만 원에 이르는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수차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중흥건설은 협상 불가 방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돌산 지역 자연환경 훼손 행위와 관련한 여수시의 행정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지도관리 단속으로 난개발을 막아야 할 여수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시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신속하고 엄중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여수시가 잘못된 개발 허가는 취소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업체 측의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위해 올해 세 번째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과 민원 해결, 주민 건의 사업 등 긴급한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인 경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나 축제성 경비 등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고 재해나 재난 예방 등 긴급한 사업 예산은 예비비 항목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 고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주말과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도청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8월에 AI 기업 체험 캠프를, 12월에는 성과 발표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안전신문고 누리집에 신고해준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신고 포상금과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